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낭만 의사 김성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지난번에 끝나기 전에 예. 우리가 센트럴 흉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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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병원 센트럴 병원 예, 예, 이 하지 정맥류 광고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좀 했죠.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뭐 전라북도에서도 오시고, 예. 뭐 서울 또 여러 가지 지방에서 많이 와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한 2년 3개월 했나요 지금 방송? 예, 그 좀 했죠. 예. 예. 제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좀 막 광고성에다 비난받았을 건데. 아니, 그동안에 성실하게, 예, 성실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시다가 예, 예, 이제 방송이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예, 우리가 구두로 예, 이렇게 이 광고를 좀 한 게 뭔 죄가 있겠습니까? 예. 아, 그것도 제가 할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저번에 푸 뉴스 나가가지고 예, 예. 그쪽에서 그 앵커분이 물어보시길래 이제 설명했더만 바로 한 분에 전화해서 그래서 아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던 했는데 실제로 많이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흉부외과니까 그냥 가슴만 하는 줄 알고. 네. 근데 정말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서 다시 한번 혹시 다리가 아프시면 또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 정맥류에는 센트럴 흉부 예, 외과원 예. 너무 뭐 광고성이라고 좀 비난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했죠. 뭐 예. 괜찮습니다. 네.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예. 워낙 또 제가 워낙 자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그동안 2년 2개월 동안 자랑 안 해보면 또 저 의외로 자랑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자랑을 많이 했는데요. 예. 병원 자랑만 좀 아꼈지만 예. 건물 자랑도 했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그 황소장님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면 저는 빚만 많다 그랬죠. 뭐 그냥 넘어가시죠. 예, 예. 예. 아무튼 그 정말 중요한 자랑은 안 하고 엉뚱한 자랑을 좀 많이. 예. 또 많은 분들이 참 이 방송을 봐주셔가지고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 안 하려고 또 이제 도망가시고 그런 일은 전혀 없으시겠네요. 예, 뭐 아주 즐겁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 저번에 그 고등학교 선배님이 예. 또 오실 때마다 또 뭐 과자도 사오시고 오늘도 샌드위치도 아, 사오시고 그러세요? 그것도 제 주려고 일부러 셰프한테 부탁해가지고 아,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보고 사오란 말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저희 배정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예.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계시네요. 마음이 따뜻한 거죠. 이게 무슨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 인색하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의사를 뵈러 갈 때 샌드위치를 사간다. 예.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셰프한테 부탁해가지고. 예, 셰프한테 부탁해서. 예. 그래서 방송도 잘 봤다고 제가 또 저번에 언급을 했잖아요. 예. 한 번 더 그것도 셰프한테 부탁한 샌드위치를 먹고 제가 또 감동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저는 동훈 선배한테 아직 이 방송을 지금 3년째 죽으라고 해도 예. 아직 샌드위치를 하나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넥타이 선물 내가 아, 뉴욕에서 예, 예, 있죠. 예, 뉴욕에서. 그래서 다음부터 예. 그거 예. 차고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듭니까? 아, 그럼요. 아, 아주 예, 소중한 예. 넥타이인데 예. 미국 물 먹은 넥타이를 제가 꼭 매겠습니다. 아 최근에 또 그 후배가 와서 식사 한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국 예. 오셨어요? 국회에서 또 한번 그 예. 미국에서 은행에서 성공하는 금융계에 진출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한번 강연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 세대집 의협 회장이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문재인 케어 저지한다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늘 보도를 통해서 근데 봤습니다. 바쁜 의협 회장을 굳이 만나서 저지한다 안 해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면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 문재인 케어는 여러 가지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예. 또 나라 살림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반대를 해왔죠. 예. 예. 자, 그런데 원장님도 어디 저 투쟁을 좀 하러 이제 무슨 전국 개원이 협의회 회장. 협의회 회장. 이번 6월 23일 날 선거를 합니다. 자, 그럼 의협 회장하고 개원이 협의회 회장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광고성 이 컨텐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동안에 그래도 저기 원장님이 열심히 저 예. 매주 꼬박꼬박 나오셨는데 2년 3개월 한 2년 3개월 또 강조를 공을, 하시니까 예, 예. 그동안 또 성실히 또 해왔죠. 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의사협회는 예. 이 병원협회에 소속된
월급 받는 의사들 이런 예. 분들까지 자관 의사란 타이틀을 단 예. 뭐 인턴 레지던트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다를 포함하는 거고 예. 개원이라는 거는 이 자생적으로 자기가 예. 자기 병원을 개인적으로 여는 분들의 그렇죠. 이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회죠. 그렇죠. 맞습니까? 전국에 한 3만 5천 명 되고요. 예. 또 그중에 또 병원을 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음. 약간 좀 광의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의원급의 원장들의 단체죠. 예. 이제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의원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좀 비난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뭐 최대재 회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속도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정식적인 법인단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의사협회는 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회 그 둘을 모든 의사를 아우르는 단체로 하겠다. 뭐 지금 그런 보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을 하는 걸 보니까 병원협회하고 예, 그다음에 개원이를 이 대표하는 네, 쪽의 의견이 좀 갈라져서 정권은 병원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다고 예, 개별적으로 의원급 병원을 여신 분들은 다 개인 병원들 다 죽는다고 반대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래 잃을 게 많을수록 좀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알게 모르게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병원에 예. 세무조사 나가면 뭐 예. 병원이 무슨 돈 버는 법인은 아니지만은 예, 세무조사 나가면 뭐 또 약 예. 채택 관련 리베이트를 조사하면 예, 뭐 또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 뭐 법인이나 재단을 조사하면 예. 좀 무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털어서 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뭐 이 나라에 또 철칙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문제가 안 나시는데요. 이 지금 조명이 그래서 그런지 햇빛이 보면 문제 다 납니다. 납니까? 예. 아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의원급은 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게 저번에 협상단에도 5대5로 갔지 않았습니까? 병원협회 5, 우리 또 개원이 의사협회 5 갔는데 병원협회에서는 거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미 예. 보건복지부나 청와대에서 병원협회는 다 꼬셔놔서 네. 저쪽 편이 대가 있는 사람을 네. 반쯤 넣어줘가 맞습니다. 그래갖고 무슨 뭐 서로 간에 예. 이 정부하고 대화하러 간다고 네. 이런 사람들 나 처음 봤어요. 의사분 같으면 그래도 공부 제일 잘해가 의사 됐을 건데 맞습니다. 그런 계산은 왜 그리 멍청하게 하는지. 그때 우리 비대위에서 투표할 때 제하고 그때 전공의 대표하고 또 한 서너 명이 반대했는데요. 그때 정말 시일야 방송 통곡했죠. 그 아니야 다를까 병원협회는 뒤에 와서 좀 잘 싸워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앞에서 이야기 못할 거예요. 아예 그런데 한 10명 중에 1명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5대5로 되니까 발언도 할 때 보면 항상 협조하겠다. 그리고 저번에 병원협회장님 말씀으로는 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다. 그 완전히 백기를 든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빵은 네가 가고 돈은 내가 볼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윈스턴 처칠의 네버 네버 기브업 그때 우리 같이 예. 발언했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새벽이 올 때 제일 어둡다. 그런 식으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야, 아무리 튼튼한 계란도 바위를 깨뜨릴 수는 없죠. 그래서 너무나 기를 죽이는 말이라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개원이 여러분, 예, 우리 저기 김성진 원장께서는 예. 2년 전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충남에 그때 보건진료소에 그렇죠. 그때 의사협회 회장을 네, 달고 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폄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의도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원격 진료를 예, 테스트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두 사람이 예,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저는 좀 뭐 약간 좀 덜 비판했죠. 정말 솔직하셔. 예, 저는 솔직히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예. 솔직한 거 빼놓고는 그래도 예. 비판은 했는데 비판했지만 예, 예, 좀 겁을 먹으면서 입장이 난처하다 그랬죠. 예, 입장이 난처하다고 했죠. 예, 예. 근데 방송에다 기록됐기 때문에 다들 찾아봅니다. 또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또 막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쟁이니까 더 비난받죠. 예. 근데 그때 달고 가셨던 예. 그 회장님은 예. 집에 가셨죠. 지금 뭐 저번에 꼴찌해가지고. 꼴찌에서 2등 했을 겁니다. 그 몇 표 차 났대, 몇십 표. 예.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선거 자금을 보전받았고요. 아, 그것도 보존해 줍니까? 예, 그게 뭐 몇 표 이상이면 뭐 10% 이상 받아야 보전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요번에 후보들은 다 보전을 받았고 또 그걸 성금으로 다 기탁했어요. 의사협회 신축 기금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사람이 신축 기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저는 그래도 2년 3개월 동안 계속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왔고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이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뭐 노골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입장이 난처하다 고까지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좌우간 예. 할 수 있을 만큼 예. 이렇게 사실 우리 방송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원장님 간이 요만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예. 근데 이 푸아그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줄 아십니까? 이 푸아그라를 만들 때 거의 간이잖아요. 예. 예? 예. 어찌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떤 들어도 뭐 무슨 목을 쫀다든가 뭐 이렇게 뭐 예. 이야기하세요. 그래갖고 예. 딱 이걸 활동을 밖에 못 뛰어다니고 하고 예. 막 집중으로 단백질 급식을 시키죠. 먹이는 마지막에. 거죠. 예. 예. 그러면 거기가 간이 커져갖고 예. 푸아그라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충분히 먹을 만큼. 저도 부하가 됐나요 지금? 예, 간이 지금 푸아그라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몇몇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지금 발언 수위가 좀 세다고 약간 좀 제동을 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뭐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뭐 좀 기회주의자적인 있지만 저는 좀 기회주의자는 아닌 것 같죠 보시기에.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뭐 겁나면 예. 겁난다 그러고 솔직히 예,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이야기하니까. 예. 예. 그또 내가 또 필요할 땐 들어눕기도 하고 아, 그럼요. 예, 물도 넣고 물도 이렇게 물도 뿌리기도 붓고.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때 신나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물을 뿌리셨더만요. 예, 그저 변호사하고 상의하니까 그 신나 뿌리면은 뭐 위협죄 내지는 뭐 그 맞아, 나중에 방해, 그래서 체포될 수 있어요. 방화 업무방해. 이렇게,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기름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원장님한테 신나를 뿌리래야 원장님이 물을 뿌리지. 원장님이 물을 뿌리시오 하면 원장님은 아무것도 안 뿌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 좀 미리 약간 높여갖고. 예, 공자 비슷하네요. 그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공자께서 이 같은 사안에 두고 어떤 제자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제자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아. 그래서 제자가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죠. 예, 예. 아, 그러니까 공자 같은 그런 어떤 해안이 있으시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재래집 회장께서 잘 하고 있지만은 예. 그 브레인을 우리 그 유능한 황 소장님한테 좀 예.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 최 회장한테 좀 예. 조언을 구하면 좀 더 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뭐 저한테 안 하셔도 그분 뭐 잘 하실 건데요. 예. 근데 굳이 정치권에 가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 그렇게 안 해도 예. 제가 봤을 때 한국당에 예. 지지하느냐 공무만 하나 보내도 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뭐 참모들이나 듣고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1인 시위할 때 제가 찾아가서 이제 격려하고 사진도 찍고 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니까 예. 좀 해명 방송을 성명을 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성명을 내긴 냈는데 또 아직도 뭐 그게 잘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아, 말이 나온 김에 공자 집안에서 술 장사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술 장사했습니까? 공자씨. 공부 가주 아십니까? 아, 알죠. 공부가. 그게 뭡니까? 공부 가주가 공자 집안에서 만드는 술이라는 거예요. 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 중국의 그 공자가 고향이 산동성, 음. 지금 산동반점, 네. 한국의 인천 앞바다에서 직진하면 산동반도가 나오죠.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에 예, 사셨네. 거기에 곡부라는 맞죠, 곡부현이 공자 집안의 맞습니다. 이 고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보면 조금 넓은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키가 되게 크고 좀 지금 공치들이 들어보면 좀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좀 고지식하다고나 할까 좀 뭐 그런 게 계셨죠. 그래서 소각근은 우차를 타고 예, 이 자신을 써줄 사람을 찾아서 예, 천하를 주유했다. 그렇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불호한 정치가죠. 그러니까 예, 진짜 유능한 정치가는 가만히 앉아서 예, 한마디씩 싸제끼면서 예, 이 자신을 쓸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자는 천하를 주유하면서 나 좀 써줄 사람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잖아요. 오죽하면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밥을 짓다가 그 제자가 그걸 이렇게 훔쳐 먹잖아요. 예. 그 제자가
안해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해. 예, 그래서 공자께서 안해야 내가 너를 참 어렵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좀 밥을 훔쳐 먹더구나. 그러니까 이 아내가 스승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흙에 떨어진 거를 먼저 이렇게 치우기 위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사과하죠. 아내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그래서 안해 제자가 사망했을 때 그렇게 슬프게 울었대요. 요절을 했는데. 하여튼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공부가 무슨 말인가 하면 공자들 집안이 살던 지역을 지금 그 이후에 공자를 기리는 그런 이 공간으로 만들어낸 걸 그걸 공부라 그럽니다. 그럼 공부가에서 나오는 술이라고 공부가주. 그래서 공자집에서 술 브랜드 이름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술이 맛있잖아요, 공부가주가. 그래서 공자의 후손이 술 장사를 한다. 원래 시골에 가면요, 이 도가집, 술도가집이 굉장히 알부자입니다. 그거는 뭐 사람들이 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번에 부친께서 뭐 네덜란드식 뭐 그 농장에다가 좀 이 큰 낭패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술 도가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네요. 술 도가집은 정말 시골 유진데요. 근데 한국에 있는 공시들이 다 공자 후손이라고 하던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본토에서는 공자 공부에서는 오히려 이 공자의 유학을 논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그 뒤에 성리학을 개성을 이어온 한국에서 맞습니다. 공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에도 이게 한자를 옛날 한자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 간자체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렇게 옛날 딱 그 글자체를 이렇게 몇 개 써주면은 아주 우러러본대요. 근데 이제 공자 집에서 술 장사를 하게 된 게 공자의 돈에 관한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어렵고 돈 많은 부자가 교만하게 처신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결국은 이 쌀독에서 인심 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잘 아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유언으로 내가 죽고 나면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술 장사를 해라. 그런 이건 유언이죠.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가 서기 한 200~3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고조선 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기도 전에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자 시대에부터 술 장사를 해서 그래서 공자 후손들이 술을 팔아서 돈을 벌고 살고 있다. 역시 예리하네요.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술만 먹는 사람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오죽하면 그 미국의 금주령이 내려도 다 그 마피아들이 그 술로 돈을 벌었겠어요. 사람이 술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 제자 중에 돈 버는데 탁월해서 자본주의의 근원을 열었다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자공.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공자가 전 세계를 속아 끄는 마차를 타고 전 세계가 아니지. 당시에 중국에 저 제자 백가 시대에 그 오기 전에 그걸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14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럼 14년을 혼자 다닙니까? 다 우르르 이제 떼져 다니죠. 공자 밑에 제자들이 얼마입니까? 전부 백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무슨 철학을 따르면 전부 백수 아니겠습니까? 뭐 깡패도 있고 뭐 깡패 건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수십 명을 끌고 나라를 이렇게 마다 찾아다니더니 그 돈을 누가 댔느냐? 자공이 된 거예요. 자공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십 명의 숙식을 해달라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자공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에 있는 보석이 저 나라는 없더라. 그래서 그냥 공자는 철학을 전파하고 자기를 써줄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자공은 다니는 나라마다 유행하는 보석을 사가지고 그 보석이 비싼 나라에 안 나는 나라에 가서 상값에 몇 배를 팔아가지고 보석 장사를 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중국과 한국 간의 선박 보따리 무역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 뭐 보석을 검증해주는 국가 보석 전공 공인기관이 있겠어요? 없죠. 공자의 제자가 파는 보석이니까 믿고 샀겠네. 이 보석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예. 중국 사람들은 그 호박이니 그다음에 이런 거 그 좋아하죠. 제이드. 예. 예. 그저 옥, 옥을 예. 좋아하죠. 예. 아, 그 대만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예. 그 제이드로 만든 그 배추 있잖아요. 예. 그 진짜 그 정말 똑같더만요. 진짜 배추하고. 지금도 중국의 그 공부 산동성 곡부에 가면 75대 후손이 예. 공부 가주를 판다. 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튼 공부 가주는 저도 좋아하는 술입니다. 아주 깔끔해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저도 옛날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되게 가난했잖아요. 그때 막 가난하니까 아,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공부는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돈은 막 10몇만 원밖에 안 주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과외 수업을 가르치고 가는데 과외 수업 또 시간도 없고 예. 그래서 뭐 옛날에 마르크스니 뭐 예. 마오쩌둥 또 그렇죠. 히틀러 다 젊을 때 불우했잖아요. 불우했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젊을 때 불우하면요 이 나라가 팍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저도 약간 들긴 들었어요. 예. 예. 좀 이제 개헌하고 좀 형편이 불리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히 없어지더라고요. 보수화된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중국 술 중에서 소홍주가 좋더라고요. 소홍주. 소홍주. 예. 그건 그 좀 약 빨갛스러운 거 있잖아요. 도수가 약한데 그 그거는. 매술로 딱 이렇게 예. 그 뭐 딸을 넣으면 그걸 담아가지고 묻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꺼내갖고 쓴다는 거 아닙니까? 시집 갈 때 쓰는 꺼내서 쓴다든가. 그럼 그 도수가 약한 거를 좀 좋아하시네요, 술을. 아, 중국 술은 도수가 센 거 이런 거는 저기 가짜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도쿄 가서 먹을 데가 없어가 이제 밤 10시쯤 가니까 이제 중국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달라 했더만 저는 독주를 지금 술 별로 안 마시지만 독주를 좋아했어요. 술 마실 때. 그래서 소홍주라 해서 뭔가 느낌이 독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라 했더만은 제일 좋죠, 그거 달콤하이. 크게 이 독에서 여는데 예,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 예. 아 약한 술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는 막 아주 막 50도, 60도. 소홍주는 또 중국 술 중에는 보기 드물게 살짝 데펴갖고 예. 따뜻하게 가 먹잖아요. 드문. 그때는 그 사람이 그냥 찬 차려주던데 뭘 몰라가지고 예, 그냥. 따뜻하게 데펴갖다 딱 이렇게 드시면 딱 좋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 가면 이제 술로 또 흘러가네. 예. 이 마오타이주가 온 사방에 마오타이주잖아요. 가짜가 많죠. 그러니까 마오타이 진짜 공장 앞에 예. 진짜는 공산당의 실력자나 중국의 공산당 끼고 장사하는 사람이 접대용으로 다 가져가고 예. 마오타이 주 앞에 마오타이 주 회사 앞에 예. 마오타이 주 회사가 인정하는 가짜 마오타이 회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로 깐다는 거예요. 예. 요번에 그 김정은하고 시진핑 먹은 것도 마오타이 아닌가요? 또 다른 술입니까? 그건? 예? 그 둘이 뭐 이렇게 건배주 할 때 뭐 그럴 거예요. 마오타이 먹었을 거예요. 술값으로 뭐 몇 억을 썼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마오타이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예. 아주 근데 다르죠. 그게 비싼 술 안 먹어봤습니까? 맛이 난 중국의 제일 비싼 술은 그 예. 저 수정방이 예. 좀 좋죠. 근데 먹어봐도 별로 좋은 줄 모르겠던데. 그 옛날에 그 중국 갔을 때 아주 우랑회 예. 우랑회를 하룻밤에 12병 먹었다가 예. 저기 절강성 예. 항주에 가서 예. 서호에 예. 그 전날 먹은 술을 다 토했습니다. 그 맛이 중국의 명성지에 예. 배를 타고 가는데 예. 참았는데 배 위에서 어디다 합니까? 예. 서호에 해야지. 근데 지금 엄청 잘하고 왔다 생각해요. 그렇죠. 서호에 많은 잉어들이 많은 영양분을 서호의 잉어들은 제가 다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는 또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면 그걸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좀처럼 안 가요. 예. 막 그래서 그런 술자리에 술 상무 보내고 막 그래서 왜냐하면 그 걔들은 비싼 술하고 비싼 음식을 대접했다는 자체로 예. 뿌듯해하니까요. 그래서 고생 많이 그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예. 중국에 예. 정쪽으로 갔더만은 예. 그 동네는 가난하게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가. 인구는 또 뭐 수천 한국 인구보다 많아요. 예. 예? 예. 이 후난 그 뭡니까 그 무슨 성이야 그 저기 후난성이요. 예. 호남성이죠. 호남성 말고 그 정조가 무슨 성이더라? 자관. 예. 그러니까 호남성 위에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주 한문으로 정주고 정조죠. 예. 그래서 이 식량이 부족해가 엄청나게 굶어 죽었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손님이 오면 예. 석 잔을 주고 자기들은 한 잔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3명 갔는데, 예. 4명 갔네. 예. 그쪽에서는 12명이 나왔어요. 예. 근데 12명이 한 잔씩 먹고 이쪽에는 각각 3잔을 주니까. 예. 그러나 결과가 어찌 됐겠습니까? 초토화됐겠네요. 네, 초토화됐죠. 오죽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술 깨는 약을 미리 먹고 스파이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가서 술 자랑을 하면 서호에 가서 토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도저히 그 자리에서 술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거 뭐 또 무슨 실을 엎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술 먹이는 기술이요.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예. 말은 못합니다. 희한한 게 또 그 사람들은 술잔이 이렇게 이렇게 서지 않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다 안 마시면은 술이 엎질러져야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 교묘하게 그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술 권하는 사회라서 저는 그것을 안 태나길 잘한 것 같아요. 그걸 잘하셨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 제일 좋은 게 예.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는 게 있죠. 그래서요. 이제 안 드실 자유가 생기는 거죠. 예. 막 30대, 예. 40대까지만 해도 막 술 주면은 이거 지금 거부하면은 거부하면 뭐 완전히 예.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지금 요새로 저번에 뭐 예. 지방 유지들은 또 술 안 마시면 잘난 체 한다고 오해하고요. 아니 술이란 거는 마시든 안 마시든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임에 가면 저보다 밑에 사람들 절대 강요 안 해요. 술 안 마시도 그건 자유, 마시도 자유. 단 주사는 부리지 말라고요. 세상에 제일 피곤한 게 주사입니다. 근데 술은 덩치하고 비례하는데 원장님은 남보다 덩치가 한 1.5배는 커서 제가 이제 뭐 40대까지 마실 술을 다 마신 거죠. 그렇구나. 뭐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긴 뭐 눈물 반 술 반이었는데. 예. 아까 저기 정조는 흔한성, 그러니까 하남성 한국말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흔한성이라 했다가는 또 댓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댓글 수십 개가 달리기 때문에 아주 고마운 댓글입니다. 제 지식의 이 정확성에 대한 좀 가차없는 비판을 제가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박식하시고요. 제가 모르는 글도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죠. 또 속으로는 뭐 이렇게 갖고 또 댓글 달아가 또 지적을 하냐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여기 나와서는 제가 많이 지적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전 진심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딱 실토하잖아요. 그냥 체면상 깊은 욕을 못했다고 딱. 근데 우리가 뭔 이야기 하다가 공자가 나와가지고 술로 돼서 중국을 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뭐 아까 뭐 저 의사협회장 뭐 최 회장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공자가 됐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그래도 5만 명, 10만 명 봐주니까 참 무한으로 생각하고 또 이 연극이나 소설 또 책 읽는 습관, 음악 습관에 대해서 그걸 실천하시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플롯 구성이 짜여지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주제를 따라가지고 요새 아주 술 먹는 프로까지 나왔더만요. 그렇더만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로망이 한잔 하면서 와인하고 양주가 좋은 게 세 병이 딱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마셔도 거의 술 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뭐. 저는 아까 이 방송하기 전에 입안이 좀 까끌해서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가방에서 꺼내서 친다면서 안경을 닦기 위해서 안경 닦는 그 알코올 있지 않습니까? 직식이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프로폴리스를 꺼내놓고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안경 닦는 그 알코올성이죠, 그거 주로. 알코올성이죠. 그걸 입에다가 넣어갖고 지금 좀 치안도 몽롱합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 성분을 에틸알코올인지 메틸알코올인지 보통은 이제 에틸알코올 쓰게 돼 있는데 메틸알코올은 실명하는 거 알죠? 아까 잘 헹갔죠? 눈이 좀 잘 헹갔습니다. 근데 아마 에틸알코올 썼을 거예요. 옛날 군에서 그거 메틸알코올 묻고 실명한 사람들 많았죠. 그 특히 중국에서 술 만들 때 돈 아끼려고 메틸알코올이 조금 싸거든요. 그리고 그거 했다가 실명한 경우도 많고요. 옛날에 그 전자회사에서 반도체 만들 때 씻을 때 알코올로 만들어야 돼요. 씻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돈을 조금 더 아끼려고 메틸알코올 써가지고 실명된 케이스도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네요.
그건 제가 이거 메칠알코올인가 에칠알코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글자 독일제인데요. 예. 안경을 벗어야 보이죠. 어, 비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예. 그건 알코올이 뭐가 있는 거는 없네요. 비이온 계면 활성제. 계면활성제라는 게 샴푸, 비누 뭐 비슷한 그런 거. 그러니까 샴푸 비누를 갖다가 입으라 이렇게 했네. 예, 그럼 뭐 괜찮습니다. 이 침일까요? 이렇게 가방에서 분명히 프로폴리스를 꺼냈는데 예. 책상 위에 있던 이걸 오른손으로 이걸 잡아서 입에다가 칙했는데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 아직 그 발목 부러진 적은 없죠? 발목이요? 예. 발목이 부러진 게 아니라 저는 양쪽에 고관절이 다 예, 이제 그거 말고 하여튼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젊을 때하고 운동 현상이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젊을 때 믿고 이렇게 가다가는 다리가 똑똑 부러져요. 그게 또 50대 초반에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모든 행동을 젊을 무리한- 때 반으로 해야 됩니다. 무리한 어떤 액션을 안 해야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기분은 박남적인데 몸은 김정구 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도 김정구 식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예. 2번 들었는데 예. 박남정 씨가 뉴스 브리핑을 이렇게 애청하고 계신다고. 아, 지금도 보고 계시겠네요. 예, 저 박남정 씨 보시면 문자 예. 달아주십시오. 저번에 뭐 김정은도 본다 했는데 그거는 뻥이었죠. 아, 보지요. 아, 진짜 봅니까? 제가 방송국에 가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고 이슬주 여사라고 하라고 저보고 그럽디다. 아, 방송을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나는 그리 못하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나이가 35세인가요? 이 30대 되는 우리 방송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김정은은 예. 지금 제 방송이 주로 이 북한과 예. 트럼프와 예. 뭐 문재인, 문정인 예. 또 뭐 시진핑 간의 역학관계를 많이 해부를 하잖아요. 아, 볼 수도 애측도 있겠네요.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저 인간이 뭐라 하는가 한번 보자 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북한의 통전부에서 보고 예. 요약해서. 김정은한테 요약해서 보고하니 내가 직접 그놈을 한번 보자. 앞으로 통일되면 일바따로 그놈 매달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민주 통일해야죠. 저가 통일제 만들고. 근데 우리 방송은 좀 싫었다고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볼까요? 아, 보지요. 아,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원장님도 저하고 친하니까 예. 제가 일바따면 원장님 한 이바따로 뭐 그 전에 탈출해야죠. 뭐. 닥터 집하고 보니까 사회주의가 되면 의사가 그냥 뭐 개털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개털입니다. 우리 친척이 저 다 함남에 무슨 저 청진대학병원에 내과 과장도 있고 했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도 있고 그때 1980년대 후반이었어요. 북한에 계신 친척이 사진을 찍어 보내요. 예, 그때 뭐 이렇게 약간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뭐 지났어요. 지금 뭐 남북 통일 뭐 화해 무드가 있으니까 그때 기관에 계신 분이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진을 교환한 적이 있었어요. 예, 뭐 2000년 뭐 전이겠네. 그 불법은 아니죠. 아니겠죠. 예, 예. 그래서 뭐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일제시대 때 사진보다 더 후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보수도 형편없고 그때 아마 우리 아버지가 좀 다른 라인을 통해서 달러를 좀 보낸 기억이 나는. 아, 그럼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거는 불법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뭐 대학병원의 과장급인데도 형편없고 사회적 지위가 형편없고 제일 1등이 당원, 뭐 2등이 운전사. 그러니까 뭐 이 소련이나 쿠바, 이런 북한 이런 데서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뭐 거의. 근데 꼴찌 한국 꼴찌. 사람들 중에 예. 쿠바의 이 의료 체계가 예. 굉장히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상향인 것처럼 쿠바 의료 체계를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좌파들은.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 쿠바 한번 가보세요. 쿠바. 그 의약품이 없어가 예. 환자가 지가 살 약이나 주사를 구해갖고 가야 된다 할 정도로 병원에 예. 텅텅 비었다는데 쿠바의 의료 제도를 그리 찬양합니까? 그리고 쿠바의 의사는 밤에 또 알바로 운전합니다. 운전. 그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 몸을 수술하는 사람이 밤새 알바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 몸에 칼을 대면은 저 같으면 그런 의사한테 수술 안 받겠어요. 땡 하면 그 쿠바에는 그 클래식 차가 많지 않습니까? 분노의 질주 그 영화 보면 이런 데 나오는 좋은 차만. 그 클래식 차를 갖다가 이 쿠바 의사들이 밤에 예. 이 몰고 가가 예. 그걸 몰고 밤새도록 다니는 게 이 하루 일해도 그렇죠. 쿠바 의사 무슨 한 달 월급만큼 될 때도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쿠바가 그렇게 의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뭐 전 세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내서 외화벌이를 많이 시키죠. 어디 가도 이제 쿠바보다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 돈의 한 4분의 3을 갈취하고요. 똑같네. 예. 그 저기 저 북한이 지금 벌목공. 노동자 수출하는 거 뭐 예. 중동의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에 북한 노동자 수천 수만 명이 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싸울 때 갑자기 이스라엘 요원들이 감청을 하는데 모르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에미나 이 깜나 새끼 뭐 얼마 말이냐 이렇겠지. 예. 그래가지고 랭글리 CIA 본부에 가서 이제 뭐 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북한말 배우고 해가지고 감청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데 가서 이제 수당 나오면은 막 거의 90% 다 뺏들어가고 북한 의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권, 그러니까 이 좀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들은 사람의 생명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지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옛날에 김일성이가 이 북한 의사나 북한 조종사는 안 믿고 뭐 다른 꼭 기차 타고 다니고 또 의사는 저 프랑스에서 불러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프랑스에서 주로 부르더만요. 예. 그러니까 지 몸은 소중하고 자기 밑에 있는 국민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지난 2016년 4월 달에 네. 이 중국에서 이 절강성 닝보가 하는 데서 예. 닝보가 거기 뭐 아큐 정전인가 거기 노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예. 거기에 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네. 여성들 13명이 종업원이 탈출했잖아요. 예, 탈출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전부 조사를 해서 예. 국정원이 기획 탈북시켰다. 이러면서 북한으로 무슨 한국에 그 북한에 억류된 6명과 예. 교환을 한다. 뭐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방송이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 말도 안 됩니다. 그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145 대때 그 함남 그 탈출할 때 그 뭐 기획으로 탈출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내래 북한에서 한번 살아보니까 막 다 빼들고 막 사람 두드리 패고 말이지. 그렇지. 거기 예? 이제 언제 탈출했습니까? 몇 년도에 탈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6.25 때 했습니까? 그 전에 48년 6.25 때 했죠. 6.25 때 거기서 한 몇 년간 그 공산 체제가 되고 예, 5년 예. 살고 북한이 건국하고 2년 더 살았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이 인간들이 말이지 도저히 원래 그 북한에 보면은 그 백석 시인 알죠? 백석 시인. 아, 백석신 잘 알죠. 예, 그 멋쟁이. 대원가 예, 거기 예, 저기 예, 그 예. 만드신 분의 애인. 예. 그분이 1990년도에 6년도에 쓸쓸히 그 양치기로 함남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백석이 정도는- 6.25 때 이제 이 예. 백석이 고향이 원래 거기다 보니 예, 예. 해방이 되니까 막 걸로 돌아간 거죠. 예. 그 멋쟁이 많아요. 막 그 한경남도에 키도 크고 막 얼굴도 허옇고 막 이렇게 이 맥공 모자 쓰고요. 백석이 그때 엄청난. 뭐 학교 선생할 때 보니까 예, 예. 그 당시 빠마머리를 하고 있대. 예.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옛날에 보면 우리 아버지 코트를 제가 탁 입고 나가면 멋있다 그러고 이 한경도에 멋쟁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멋쟁이하고 그 지식인들을 양치기를 시키고 막 과수원을 빼들고 막 100만 평 있다고 우리 아버지 뭐 뻥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사실이라 믿어야죠.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아니, 해방되면 찾으려고 100만 평을.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뭐. 예. 뭐 우리는 또 여하튼 간에 그런 사람들 지식인과 지주들을 막 박해하고 그 아 내래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우리 할아버지하고 막 단신으로 그럼 그것도 기획 탈북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얼마나 고생해서 탈출했겠어요. 아니 탈북 중에 기획 탈북의 능력. 내가 내리가려 하면 머릿속으로 탈출로를 어디로 찾을까? 그렇죠. 브로카를 누구를 세울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 쪽에 연락이 될 사람을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근데 집단으로 가겠다니 한국 쪽에 정보원이나 이런 사람 돈 받아야죠. 중국에 곳곳에 있으니까 예. 돈 받아서 올 수 있죠. 예. 그럼 그 사람이 오라고 하지. 예.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럼요. 그 사람이 13명이 와서 한국에 무슨 TV에 나와가 우리가 북한이 내래 실어서 이렇게 다 왔습니다 하고 김정은이 욕하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죠. 얼굴도 지금 모르잖아요. 전부 이렇게 잘못하면 암살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JTBC가 예. 그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지금 거주지는 국정원만 알고 있어요. 그 JTBC는 그 뭐 하는 방송입니까? 아 이게 욕해도 되나요? 흥신소 방송. 아 이게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뭐 흥신소 방송. 아 우리 공익을 위해서 뭐 공익을 위해서 탐정 방송이라고 탐정, 합시다. 예. 탐정 방송. 그래서 그 옛날에 태블릿 PC도 그렇고 그 원래 삼성 계열 아닙니까 JTBC? 아 요즘 예. 이제 이건 순전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삼성이 이제 지분을 갖고 예. 중앙일보하고 JTBC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예. 이재용 건에 대해서 예. 입장이 좀 많이 갈라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 쪽에 조금 가까워졌고, 예. JTBC는 완전히 홍석현 씨 쪽으로 가 있다. 예.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방송 같아요. 그거 걸리면 죽습니다. 특히 그것도 손모 앵커는 인물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요새 좀 막 보면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말도 좀 조곤조곤하면서 이 정도 말한다고 고발 안 하겠죠. 요즘도 끝날 때 팝송 틉니까? 거기서요. 옛날에 저기 한참 탄핵 때 보면 끝날 때 팝송을 틀더만요. 저는 안 봅니다 그 방송 아예. 예? 안 봐요. 나도 끝날 때 팝송 들으려고 몇 번 봤어요. 아, 끝날 때만. 예, 그 말고 그냥 유튜브에 40, 50대를 위한 팝송도 틀면 좋은 게 많이 나오고요. 너무 그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손 엑스였습니다. 그래도 좀 하여튼 제하고 취향이 안 맞아요. 뭐 물론 그분도 저를 안 좋아하겠지만은 뭐 저를 알지도 알 수도 있겠네요. 좀 우리도 꽤 많이 보니까. 우리도 유명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야 아니 원장님이 저보고 길거리 가서 이렇게 뭐 아는 사람보다 원장님한테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식당 가서 보니까 황사님들 보고 막 이렇게 팬이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아는 차도 막. 이거 뭐 어쩌다가 한번. 예. 저는 뭐 조족지혈입니다. 아주 명성이 별로 없어요. 원장님은 인상이 부드러워 갖고 예.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황장수는 저기 괜히 가서 악수를 청하다가 예. 혹시 뭐 누군데요? 뭐 이럴까봐 저 오시면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공손하게 인사해야죠. 옛날에 최민수 씨 보세요. 그렇게 잘못 또 나이 드신 분한테 했다가 2년간 독고 생활했잖아요. 무릎도 꿇고 살아. 예, 무릎도 꿇고. 그분은 상당히 좀 겉으로 보기에는 터프해 보여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방송에 나온 만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자, 원장님, 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일부에 예. 미북 정상회담이 예. 6월 12일 날 잡혔어요. 네. 13일 날 한국의 지방선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건 선거 방해 아닙니까? 트럼프가 결정한 거니까. 근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지방선거 날짜까지는 몰랐을 것 같고 뭔가 좀 냄새가 나긴 나죠 좀. 아니 두 쪽 중에서 한쪽이 그날 하자고 예. 했을 거고 트럼프 쪽에서 12일 하자고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예. 뭐 북한하고 한국, 중국이 다 힘을 모아서 6월 12일 하자 이렇게 쏙 해서 김정은이 그쪽에 반장이라서 6월 12일 제안했다가 트럼프는 뭐 딴 게 마음에 드니까 날짜야 뭐 6월 12일 하든 뭐 22일을 하든 뭔 상관이 있냐. 별로 신경 안 쓰죠. 뭐. 그 사람은 자기 계산만 한 사람으로 안 보이던가요? 원래 이렇게 CNN이나 이렇게 쭉 뭐 미국 텔레비 보면요. 이렇게 김정은하고 막 이렇게 남북 관계만 이야기 나오지 우리나라의 무슨 자유한국당 이야기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전혀 안 쓰죠. 걔들은 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12일이 정해져 버렸고 13일 날 선거 잘 되겠습니까? 참 암담하죠. 선거날 아침에 신문의 기사는 김정은, 트럼프, 비핵화 합의 뭐 이래가지고 도배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선거에 참패하면 좀 대표도 바뀌고 그런가요? 다음날 아침에 14일 날 아침에 집에 이렇게 간다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 대표가 다 바뀌더라고요. 자, 근데 그 자한당에 바뀌면 어떤 대체 인물이 있을까요? 또 비대위 가겠죠. 비대위. 대한민국 정당들은 비대위 하다가 예. 간혹 대표가 나오잖아요. 주로 비대위를 하고. 한때는 정당 다 비대위를 한 적이 있어요. 동시에. 저도 의협 비대위를 한 1년 했지만 참 힘들다. 막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데모해야지. 또 제가 참 노숙을 오랜만에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길거리에서 참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김성태 원내대표 참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거는 노숙만 하던 게 아니라 단식까지 하시고 하다가 아구창을 맞았었는데 이 아구에 대해서 또 지적이 나왔어요. 또 못한 지적이 일본 말로 턱을 아고란답니다. 아. 우리가 이 아기, 턱이 큰 생선 아기를 가지고 왔다. 아기라는 것은 무슨 이 악마, 마귀 이런 뜻이고 이 아구창이란 말은 일본 말 아고에서 왔어요. 역시 우리 시청자들은 참. 그런 것도 지금 그날 우리가 대단하시네. 아구창 이야기를 할 때 아구창의 기원을 아구로 얘기했는데. 생선, 아구찜에 아구를 봤지 않습니까? 턱이 큰 생선. 앞으로 항상 대화할 때는 우리가 이 전제를 답시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다. 그래. 그것도. 그냥 지르고 또 지적받으면 또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렇죠. 언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기는
뭐 이렇게 그게 하면 너무 많이 해도 그렇죠. 근데 우리 하여튼 뭐 이거 또 입에 넣을래 또 예. 멀리가 있어. 시청자들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우수한 시청자들을 말이지 그 위정자들은 개돼지라고 편만에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시청자들도 홀딱 갈 때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다 홀딱 가신 것 같아요. 요새 지지율이 저 김정은이 문재인, 시진핑 여기에 트럼프까지 같이 춤을 추는 4인 쇼에 다들 지금 좀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88%입니까? 아 그냥 99.99%라고 하지 왜 그걸 또 조금 빼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88%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전 세계에 보면 동부가 여기가 조금 무리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북한에 임기 없지요. 중국이 시진핑이 또 있는 임기를 없애버렸지요. 지금 10년이 최장 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의 푸틴은 대통령 하다가 총리 갔다가 대통령 하다가 총리 갔다 이러고 앉았죠. 그다음 일본의 아베도 이제 좀 오래 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한반도 주변에 와 이런 임기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게 이쪽 동네가 좀 독하긴 독하죠. 이게 원래 이렇게 미국도 보면은 뉴욕 사람들이 좀 빠리빠리하고 독하잖아요. LA 사람들은 좀 그래서 사기꾼은 아예 또 댓글라로 해요. 괜찮습니다. 한국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 또 미국에 가끔 가서 미국을 어찌하냐 하고 또 댓글도 올라오던데. 미국 몇 번 갔노? 나 미국 한 30년째 살고 있다. 뭐 이런 댓글이 올 수 있죠. 근데 30년 사신 분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만 살기 때문에. 그럼요. 한 번 가도 사람이 느끼는 직관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는 또 가면 또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일이 댓글을 의식하지 말으면서 찔러야 되지. 우리가 댓글을 의식하면 우리 이 방송이 경직됩니다. 웃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다고 뭐 할 말을 또 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서 말은 다 하니까요. 그리고 여하튼 LA 쪽은 좀 느긋하고 유한데도 이상하게 또 사기꾼은 LA 쪽이 많고 뭐 LA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미국 교포가 저한테 웃자고 한 말인데 LA 놈, 뉴욕 사람, 워싱턴 분 뭐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특히나 이게 러시아나 일본 이쪽이 아주 날씨가 가혹하잖아요. 그 가혹한 날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이 독해져야죠. 특히나 이 북한의 날씨가 더 독해요. 그건 제가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내려올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달랑 그것만 들고 내려오셨는데. 그럼 아들들 전부 의사로 만들고 독하긴 독하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메르치만 투자 안 했으면 지금 완전히 막 그냥 우리가 게임 끝나는 건데.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내가. 돈을 버셔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멸치를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돈 있으면 뭐 그런 동산을 사지 말고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그럼 양말을 샀다가 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처음 듣는데 누가 또 망했어요, 양말? 문재인 아버지. 망했어요. 양말 샀다가. 전라도 사람한테 떼였다고 또 자서전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양말은 메르치하고 틀려가지고 메르치는 썩는데 양말은 썩지는 않을 건데요. 양말을 줬다가 통째로 떼먹은 모양입니다. 그건 양말을 줬네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사람의 지역에 따른 인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전라도 사람한테 양말을 팔았다가 떼었다. 이렇게 아버지 자서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게 아니니까. 그건 저도 사기당한 사람이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기꾼은 전국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야기 안 하는데 꼭 그러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마지막에 한 번은 뭐 이렇게 또 그런 말이 나오긴 나와요. 참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호남에 사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지금 문재인 드라이브에 찬성하지 마시고요.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제 회원 중에서 호남에 사시면서 맞습니다. 열심히 제 방송을 듣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병원에 오신 최근에 환자분도 전라북도 분이세요. 나이가 저보다 한 5년 더 연장자신데요. 그래서 진짜 팬이잖아요. 팬이니까 방송도 보시고 또 저한테 병원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젊은 세대하고 약간 좀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딸한테는 제가 실명을 이야기 안 하니까 말을 해도 되겠네요. 딸한테는 이야기하지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이 말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편집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노획잼 이야기했죠. 예. 우리 친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딸한테 보라 이러니까 노획잼. 핵노잼이에요. 아, 핵노잼. 그것도 저기 댓글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 노획잼이 아니고. 자, 거기서 보면 노잼은 예. 재미없다고, 예. 핵은 베리베리베리. 그러니까 진짜로 재미가 없다를 핵노잼이라고 그러죠. 노핵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핵노잼. 그래서 그 댓글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예. 뭡니까? 핵노잼을 예. 자, 이 노핵잼이라고 했다고 지적을 예. 했어요. 원장님이 노핵잼이라고 했거든요. 노획잼이라 했죠.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방송 보는 세대분에도 그 핵노잼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이 있군요. 아, 있죠. 여하튼 그 저번에 또 우리 그 동사무소 앞에서도 그 제가 좀 공무원한테 뭐라 할 때 뒤에서 팬이 재판을 들어줬는데 딸은 또 막 저를 볼 때 무슨 그 뭐 눈길을 보면 알잖아요. 벌레 보는 눈길.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 세대 간의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눈길이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자기 의견하고 틀리면 벌레 딱. 굉장히 키가 큰 벌레네 이런 눈길로. 카프카의 변신이네요. 예. 벌레 치고는 되게 키가 크군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참. 원장님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또 벌써 그렇게 됐군요. 또 이 말도 또 말로 댓글에 또 나옵니다. 나오네요. 그래 정말 전 솔직한 심정으로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예, 일부러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